안녕하세요. 우리 정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를 1인 법인을 이용할 경우 유리하냐, 불리하냐, 더불어서 토지 종부세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들 아시죠? 내년부터는 이제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개편될 예정인데요. 일단 단기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1년 미만이 77%, 2년 미만이 66%. 요것만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우리 주택 단기 세율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분양권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도 66%죠. 근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이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현행 기본 세율이 10%인데 20%가 할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장기 보유 공제를 배제할 예정이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러면 법인으로 땅을 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인세라는 걸 먼저 냅니다. 그 매출에서 비용 제할 거 다 제하고 2억 기준으로 10%, 2억 넘으면 20% 이렇게 법인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그 주택이랑 비사토 등에 대해서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법인세를 더 내죠. 근데 사업용 토지는 안 내고요. 비사업용 토지라면 10%가 할증이 됩니다. 현행이죠, 현행. 근데 내년부터는 요또 20% 할증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총 부담세액이 만약에 사토라면 그대로 10% 또는 20%일 것이고요. 비사토라면 이제는 30% 최대 40% 주민세까지 하면 44%겠죠. 이렇게 바뀔 예정인데, 그러면 한번 이제 사례를 통해서 그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이렇죠. 만약에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제 사업용 토지부터 먼저 그 보겠습니다. 사업용 토지를 개인 매매 사업자 매매 사업자로 내서 만약에 팔면 사서 팔면 얼마나 되냐? 예를 들어서 3억에 사서 5억에 팔았다. 그러면 2억이 남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이 2억에 대해서 그간 이제 뭐 대출 이자가 나갔다, 아니면 뭐 누구랑 그 식사했다, 아니면 땅 보러 다녀야 되니까 차량 그 기름값 넣었다, 뭐 등등등 해서 이런 비용이 1억이 들었다. 그러면 그걸 차감한 1억에 대해서 세금 세율 35%, 8,800에서 1억 5천은 35%죠. 누진 1,490 빼주면 2,211만 원이 소득세고요. 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요, 비용 인정이 좀 폭넓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성만 있으면 거의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양도세로 가면, 양도세는 이런 반감비 같은 걸 인정을 못 받죠. 즉 3억에 사서 5억에 팔면 2억에 대해서 대신 장기 보유 공제를 받죠. 그래서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5, 20%, 그 다음에 기본 공제 뺀 1억 7천 70만 원에 대해서 1억 5천에서 3억 사이는 38%죠. 그러면 양도세가 5,285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요거 두 개만 비교해 놓으면 확실히 매매 사업자가 세금이 훨씬 적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요 판매 관리비가 그 얼마나 이제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요 세금이 좀 덜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2억에 대해서. 근데 법인은요, 이런 판매 관리비 외에 추가로 이런 비용도 있죠. 대표자 급여도 빼줄 수 있겠죠. 세무사님, 개인 매매 사업자는 왜 못 빼줍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는요, 이 세금을 제한 나머지가 다 대표자 거예요. 별도로 대표자 뭐 비용을 빼는 게 아닙니다. 법인은 이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자도 이제 직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 급여를 빼고요. 판관비 똑같이 1억 뺐다라고 가정하면 7,600인데, 만약에 개인 같았으면 7,600이면 24% 적용이 됐을 텐데요. 법인은 2억 미치기 때문에 10% 760이고요. 그러면 주택과 비사토득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사업용 토지를 저희가 그 하고 있죠.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뭐 건물 부족 토지랄지 이런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요게 추가 법인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종부세 칸도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은 개인들이 개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들이 주택을 이제는 1인 법인들이 주택을 사서 파는 것들을 요즘은 이제 못하죠. 왜 못해요? 이 종부세 때문에 다 낮아빠지죠.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인 같은 경우도 종부세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8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80억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인데 뭐 80억까지 있으려면 자산 가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해당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법인세에 10%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36만원 세부담이 일단은 제일 작습니다. 물론 요 이제 법인 소득을 개인화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든 배당이든 이제 가져올 때 물론 세금을 내긴 내지만,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내는 세금은 가장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비삼용 토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삼용 토지면 이렇게 되죠. 저희가 중과라는 게 들어가면, 즉 저희가 중과가 뭐가 있어요?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 또는 비삼용 토지 중과. 중과가 있을 때는 항상 비교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양도세와 매매소득세, 종합소득세 둘 중에 큰 걸로 가게 되어 있죠. 근데 대체로 중과 대상들은 양도세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사례 동일하게 3억에서 5억에 판다 그러면 2억인데 장기보유공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적용이 안 되죠. 비삼용 토지니까 인정 안 되고, 뭐 판관비도 당연히 못 빼겠죠. 왜? 어차피 양도세로 가야 할 거니까. 그럼 2억에 대해서 뭐 250 공제 빼줄 거 있으면 빼주고, 이제 세율이 1억 5천에서 3억이 38%인데,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다가 20%를 할증한다 이 말입니다. 20%. 그럼 58%예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억 626만원. 앞이랑 비해서 훨씬 세금이 늘었죠. 앞에는 뭐 개인 매매사업자는 2200, 5200인데 거의 뭐 2배 이상으로 훨씬 늘었죠. 근데 만약에 법인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역시 법인세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여기가 비삼용 토지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이제 세금이 생기죠. 근데 요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이겁니다. 제가 법인세 계산할 때는요, 뭐 대표자 급여가 됐든 판관비가 됐든 등등등 비용, 사업 관련성 경비를 다 빼줄 수가 있는데, 요 비삼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아니면 주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때는요, 그냥 얼마에 있어서 얼마에 팔았냐 그 차익에 대해서만 20%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에 있어서 얼마에 팔았냐, 요런 판매관리비 등등의 비용을 제하지 않고 순수 취득 원가에서 판 가격 그 차감한 금액, 즉 2억이죠. 2억에 대해서 지금 현행은 10%지만 내년부터는 20%에서 추가 4천이 늘어납니다. 4천. 그러면 4,760인데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5,236만원이 되죠. 즉 비삼용 토지로 만약에 하게 되면 법인으로 해도 세금은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이 비삼용끼리 비교할 때는 그래도 요게 좀 세금은 작게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사업용 토지는 뭐 월등히 작겠지만 비사업용 토지끼리 비교했을 때도 법인이 좀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있는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5억까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인이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요 종부세 때문에 다 낮아빠져요. 이 종부세가 너무 세죠. 한번 이제 법인 주택 종부세 한번 보시면, 법인 같은 경우는요, 일단 공시가격에서 빼주는 게 없습니다. 빼주는 게 없고,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것도 이제 뭐 100%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고, 즉 공시가격에 그냥 3%, 6%입니다. 3%는 뭐죠? 1주택자나 뭐 조정 1주택자, 비조정 1주택자, 비조정 2주택자가 3%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 2주택자는 6%죠. 법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에 뭐 3%, 6%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4억이다, 6%다, 64, 24, 2,400을 매년 내야 되잖아요. 너무 세죠. 너무 센데, 근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해당 없다 이거죠. 그러면 토지의 종부세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종합합산 대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토지는 거의 별도 합산 토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시가격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5억 원밖에 안 빼줍니다. 5억 원
밖에 안 빼주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뭐 내년에는 이제 100%니까 의미가 없고요. 세율은 15억 원까지는 1%입니다. 그 다음에 15억 원에서 공시가격 45억까지는 2%, 40억 초과 3%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요 별도 합산 사업용 토지는 80억까지 빼주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거예요. 세율도 200억 이하는 0.5%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사업용 토지 할 때 만약에 내가 이제 이 공시가격이 15억이다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5억이다 그러면 5억을 빼주고 얼마라고 했죠? 5억을 빼주고 그 10억에 대해서 15억이니까 1% 얼마죠? 그 10억에 대해서 1%니까 1000만원이죠. 10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뭐 주택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토지 종부세는 요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주택 그 법인들이 주택은 이 종부세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인을 통해서 뭐 주택을 사고 파는 게 이제 어려워졌지만 아직까지 이 토지의 경우는 그래도 기존에 세우는 법인들이 있다면 이 법인을 활용할 수는 있다. 왜? 개인 그 양도세나 매매 사업에 비해서 또는 중과 대상일 때 비해서 법인이 아직까지는 유리하다. 근데 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게 이제 그 결론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세무사님, 근데 어차피 이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할 때 세금 또 내지 않나요? 그러면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저희가 계속해서 나는 이 땅을 사고 팔고 투자를 할 건데 일단 개인으로 하면 세금을 일단 너무 많이 내고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재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근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인으로 하게 되면 일단 세금을 적게 내고 뭐 그 세금 내고 바로 내 호주머니로 넣을 게 아닌 이상은 다시 재투자 하기에는 법인이 가장 좋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법인 20% 추가가세가 없기 때문에 법인이 세금이 가장 적고 개인의 경우는 개인 종합소득세 적용 시 판매 관리비 효과 비용을 폭넓게 빼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인 양도세 할 때 장기 보유공제 효과 요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법인 20% 추가가세를 받더라도 개인 양도세의 20%에 비해서는 세금이 일단 적게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비교과세 한다고 했고요. 그러나 이제 1인 법인의 법인세는 작지만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화하는 단계에서 추가 소득세가 발생은 하지만 추가 소득이 그 세금이 발생하지만 그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즉 투자 금액을 최대화하면서 계속 재투자하기에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개인 양도세 중과세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또 이렇게 매매 사업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비교과세라는 게 생긴 거고요. 또 요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 추가과세라는 게 또 생긴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종부세 때문에 법인으로 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요게 오늘 강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